그날 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실 문을 열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 민호의 신음과 수아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내 귓가를 때렸고 그 순간 나는 케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크림이 사방에 튀며 그들의 알몸을 더럽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니, 이게 내 생일 선물이야.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거 어때? 수아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뻔뻔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치르게 해주마. 나는 이지은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서울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민호와 둘이 살았다. 민호는 IT 회사 대리, 나보다 3살 많고 결혼한 지 4년째. 우리 결혼은 로맨틱한 드라마 같지 않았다. 그냥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안정된 관계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주말엔 한강 산책을 하며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 속삭이던 그날들이었다. 그런데 수아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수아는 내 여동생, 이수아. 28살, 대학 중퇴 후 백수 생활에 빠진 그 애는 항상 전니, 나 좀 도와줘 라는 말로 내 인생을 휘저었다. 부모님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장녀로서 수아를 키웠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용돈을 뜯어먹고 대학 등록금을 빌미로 울며 매달렸다. 결혼 후에도 집세가 없어 하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민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가족이잖아. 한두 달만이라고 졸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게 실수였다. 수아가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는 날, 내 생일이 다가왔다.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설레었다. 민호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할게 라고 문자 보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우리 셋의 미래를 상상했다. 수아가 직장을 구하면 떠날 테고 우리는 다시 둘이서.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땀과 향수, 섹스의 후끈한 기운. 민호야, 나는 조심스레 불렀다. 거실은 어두컴컴했고 침실 불빛만 새어나왔다. 문을 밀자 그 광경이 펼쳐졌다. 민호의 등이 드러난 채 수아의 몸 위에 올라타 있고 수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 채 헐떡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자 쿵 소리에 그들이 멈췄다. 민호가 황급히 몸을 빼고 수아가 시트를 끌어당기며 일어났다. 지은아. 이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다. 그 애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웃었다. 언니, 놀랐어. 미안,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오빠는 나랑 더 잘 맞아. 언니는 너무 무미건조하잖아.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무미건조? 내가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내가? 수아는 계속했다. 집세도 안 내고 사는 내가 적어도 오빠한테는 솔직하거든. 언니처럼 가짜로 사랑하는 척 안 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가 더 컸다. 민호는 지은아, 용서해. 실수였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수아를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하늘을 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이 비웃는 듯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생일에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 하지만 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프게 느낄 방식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미래를, 모든 걸 빼앗아 버리는 복수.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민호가 회사에 연락할게 하며 나가려 하자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 나 갈게. 수아는 오늘도 집에 있어. 수아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응, 언니. 오빠가 출근하면 나랑 같이 있어줄래?
어제 재미있었잖아. 그 뻔뻔함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좋아. 오늘부터 셋이 같이 살자. 하지만 규칙이 있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손님 그 말에 민호가 멈칫했지만 수아는 언니답네 하며 웃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집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걸?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휴대폰을 뒤져 민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아와의 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다. 오늘 지은이가 늦어. 와. 언니 몰래 재미있게 해. 그 메시지들이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차갑게 저장했다. 수아의 일기장도 훔쳐봤다. 언니 집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오빠도 나 좋아해? 언니는 그냥 도구야, 도구. 나는 그 애를 키운 언니였다. 이제 그 도구가 칼이 될 차례였다. 직장에서 나는 평소처럼 일했다. 동료들이 생일 축하해하며 케이크를 주자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올해는 특별할 거야.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논리적으로. 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이혼 상담. 하지만 단순 이혼이 아니었다. 재산 분할, 명예훼손,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수아는 무직, 민호는 빚이 많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집에 돌아오니 그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호가 어색하게 지으나 앉아 했고 수아가 언니 맛있게 봐 하며 음식을 내밀었다. 나는 먹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에 앉아 말했다. 우리 셋 가족 회의하자. 수아, 내가 집세를 내지 않은 게 문제야.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 수아가 눈을 동그랬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직인데? 그럼 나가. 아니면 오빠랑 같이 벌어. 민호가 지으나 그건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의 아픔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의가 더 강해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는 출근할 때마다 나를 피했고 수아는 일부러 민호와 스킨십을 보였다. 부엌에서 민호의 어깨를 만지며 오빠, 커피 타줄까? 하거나 소파에서 다리를 그의 무릎에 올리는 그런 행동들. 나는 봤다. 모든 걸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수아야, 재미있어 보이네. 나도 끼워줄래? 그 말에 수아가 비웃었다. 언니는 안 어울려. 그 비웃음이 내 연료였다. 나는 민호의 회사를 조사했다. IT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민호는 최근 프로젝트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김민호 씨, 최근 불륜 사실로 회사 이미지 타격 우려,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암시. 민호가 불안해하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수아가 물으면 민호는 아니, 그냥 타며 얼버무렸다. 한편 수아의 약점도 파악했다. 그 애는 SNS 중독자였다.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일상지라며 민호와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손목 시계가 겹치거나 배경이 우리 집인 그런 사진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수아의 과거를 뒤졌다. 대학 중퇴 이후. 남자 문제. 교수와의 스캔들로 학교를 떠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수아는 항상 이렇게 살았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과거를 회상했다. 부모님 사고 후 나는 18배 수아를 돌봤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고 밤새 공부하며. 수아는 언니 최고 하며 안겼지만
그건 가짜였다. 결혼할 때도 민호 오빠 멋쩍하며 동생으로서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노렸다. 민호와의 첫 만남, 수아가 소개팅 장소에 나타나 우연히 끼어든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이제야 알았다. 복수의 첫걸음으로 나는 재정부터 챙겼다. 공동통장을 동결시켰다. 민호가 왜 그래 하며 따지자 나는 이혼 준비야. 내가 먼저 신청해 보라고 말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사랑했어. 수아는 실수. 내 생일에 나는 웃었다. 수아가 끼어들었다. 언니, 오빠는 나랑 할 거야. 그냥 받아들여. 그 말에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 칼. 음식 자르는?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당해봐. 수아가 후퇴했지만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그 주말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장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엄마, 수아가 배신했어. 묘비 앞에서 울었다. 엄마는 항상 가족은 지켜라고 했지만 이제 그 가족이 적이다.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법적 복수.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났다. 불륜 증거가 있으시네요. 재산 70%는 당신 목, 게다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1억 청구 가능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 감정적 파괴가 목표였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와 수아가 다퉜다. 수아야, 지은이가 알았어. 그만하자. 오빠, 무서워. 언니가 뭐해? 나는 문밖에서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계속해. 난 방에 안 할게.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분노가 나를 지켜주었다. 다음 단계는 수아의 직장 구하기. 그 애를 사회로 밀어넣어 실패하게 만드는 거. 나는 이력서 조작 계획을 세웠다. 수아가 언니 일자리 좀 찾아줘 하며 졸랐다. 좋아. 내가 아는 데 있어. 나는 가짜 구인 광고를 올렸다. 무직자 환영, 고액 연봉 인터뷰 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채용 담당자로 위장. 수아가 들어오자 나는 물었다. 과거 스캔들 어떻게 설명할래?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너. 맞아.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드디어 균열이 생겼다. 복수가 본격화되자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내이자 언니, 속으로는 차가운 사냥꾼. 민호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대리, 불륜,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피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와 누가 그런 소문을 하며 물었다. 나는 무심코 다마 내가 한 짓 때문일 거야 라고 했다. 수아는 불안해졌다. 언니, 나 SNS 막았어. 사진 지웠어. 늦었어. 이미 퍼졌어.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건니 집에 기생하는 여동생, 시집의 불륜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세부 사항은 가렸지만 수아의 특징 긴 생머리, 문신글 넣었다. 댓글들이 폭주했다. 저런 년은 천해. 가족 되시는 최악. 수아의 폰이 울렸다. 친구들로부터 너 그 여자야 메시지. 그 애는 울며 건니 왜 그래 했다. 내가 한 짓 때문이야. 뻔뻔한 말 기억나? 내 마음속 갈등도 커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아가 어린 시절 나를 안고 선니 사랑해 하던 모습.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수아는 항상 나를 이용했다. 초등학교 때 내 교과서를 훔쳐 점수 올리고 언니 덕분하며 웃던 이제 그 웃음이 독이 됐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정의롭게 나는 웃었다. 내 정의는 그들만의 지옥이었다. 민호와의 대화가 절정에 달했다. 그날 저녁
나는 와인 잔을 들고 말했다. 민호야, 왜 수아였어? 나한테 불만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지은아, 너는 너무 완벽해. 피곤했어. 수아는 자유로웠어, 자유. 그 자유가 내 피를 빨아먹은 거였다. 좋아. 그럼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이 집 나가 민호가 집은 우리 거야 했다. 공동명의지만 빚은 내 목 내가 대출 갚았어. 그는 충격받았다. 수아를 더 파고들었다. 그 애의 비밀 은행 계좌를 발견했다. 내 돈으로 저축한 500만 원 이거 돌려줘. 내가 요구하자. 수아가 전이 돈이야? 오빠가 준 거, 민호와의 돈. 나는 통장을 압류했다. 법적 절차로. 수아가 경찰서까지 갔다. 언니, 도둑질이야. 하지만 증거가 나를 따랐다. 형제간 대여금. 경찰이 말했다. 수아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언니, 후회할 거야. 그 증오가 나를 자극했다. 다음 타겟은 민호의 가족.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민호가. 수아랑 시어머니가 충격받아 병원에 실려갔다. 민호가 울며 지은아, 왜 어머니까지? 내가 가족을 배신했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됐다. 서로를 의지하지만 그 의지도 깨지기 시작했다. 수아가 오빠, 나 버리지 마 하며 매달렸고 민호가 이게 다 내 탓이야 했다. 내 감정은 요동쳤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괴물이 된 듯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공정한 복수.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직장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지은 씨, 잘했어요. 상사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내 삶은 살아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왔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번쩍였다. 이 도시가 증인이었다. 배신의 도시. 계획의 절반이 지나자 갈등이 내 안에서 폭발했다. 수아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아니, 시도한 척 화장실에서 빈 약병을 들고 언니 때문에 울었다. 민호가 지은아, 그만해, 소리쳤다. 나는 동요했다. 수아야, 진짜야, 그 애가 전니가 날 죽이려 해랬다. 그 순간 어린 수아가 떠올랐다. 사고 후 병원에서 전니 무서워하던. 나는 약병을 치웠다. 병원 갈래,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연극이다. SNS에 올릴 거다.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더 세게 나갔다. 수아의 과거 스캔들을 폭로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글 이수아, 교수 유혹 후 도둑 증거사진 첨부 내가 수집한 것, 수아의 폰에서 훔친. 그 애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수아야, 진짜, 전화가 왔다. 수아가 무너졌다. 언니, 제발. 그만, 무릎 꿇고 빌었다. 그 모습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내 생일의 한짓 기억해. 나는 물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오빠가 먼저. 민호가 먼저?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나는 민호를 추궁했다. 수아가 거짓말이야. 내가 유혹했어,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몰래. 구체적으로 말해. 지은이가 출장 간 날 술 먹고. 키스부터 그의 고백이 녹음됐다. 나중에 법정에서 쓸 증거. 이제 민호의 직장 생활이 끝장났다. 상사가 불륜 확인. 해고의 통보. 민호가 집에 돌아와 울었다. 지은아, 도와줘. 도와. 내가 수아 도왔듯이 나는 비웃었다. 내 심리적 고통도 깊어졌다. 불면증, 식욕 부진. 상담사에게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복수는 독이라고 들었다. 독. 맞다. 하지만 그 독이 나를 살게 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요가, 한강 러닝. 몸을 단련하며 마음을 다졌다. 나는 강해질 거야, 거울에 말했다. 수아와 민호는 이제 그림자처럼 살았다. 밥 먹을 때도 눈 안 마주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아의 임신. 언니, 오빠 아이야, 그 애가 말했다. 충격. 내 생일 이후 2달 나는 얼어붙었다. 축하해. 하지만 DNA 검사해라 분하는 제안했다. 결과는 민호의 아이.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다. 아이 낳아. 하지만 양육권은 나한테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법적으로 가능했다. 민호 가족의 재산, 상속. 시어머니가 회복 후 손주 하며 기대했다. 나는 그 기대를 이용했다. 민호가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아는 했다. 늦었어.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분할, 집은 내 목, 민호 빚은 그의 목. 오수아는 무일푼. 그 애가 언니, 나 쫓아내면 어떻게 살아, 울었다. 내가 한 대로 살아. 뻔뻔하게 내 말에 수아의 눈이 변했다. 증오에서 두려움으로 이제 절정으로 나는 파티를 열었다. 이혼 파티, 친구들 초대. 민호와 수아를 강제 참석. 오늘 내들 때문에 웃을게 친구들이 지으나 강해 했다. 수아가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대화하자 테이블에서 모든 증거를 깔았다. 메시지, 사진, 녹음.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내들 미래야? 감옥, 민호가 지으나 중얼거렸다. 수아가 졌니? 미안, 하지만 늦었다. 파티 후, 집은 전쟁터가 됐다. 민호가 짐을 쌌다. 나 갈게. 수아랑, 하지만 수아는 오빠, 나 버리지 마 하며 매달렸다.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사랑이 무너지는 걸. 오빠, 언니가 우리 갈라놓아 위수아가 울부짖었다. 민호가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소리쳤다. 그 싸움 소리가 내 귓가를 즐겁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정말 공정할까? 법정 날이 다가왔다. 이혼 재판. 변호사가 피고 김민호, 불륜 증거로 재산 30% 상실. 판사가 말했다. 민호가 무너졌다. 수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피고 이수아, 5천만 원 배상. 수아가 돈 없어요, 외쳤다. 그럼 감옥. 판사의 말에 그 애가 기절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아가 언니, 죽을래, 위협했지만 나는 죽으면 내 패배야 했다. 내 삶은 변화했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 새로운 연애. 아직. 하지만 자유로웠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나는 살아남았어 생각했다. 그러나 후폭풍이 왔다. 민호의 자살 시도. 진짜. 호텔에서 약 먹고 발견. 병원에서 깨어난 그가 지은아, 미안해. 사랑했어 했다. 나는 방문했다. 알아. 하지만 용서 안에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수아는 도망쳤다. 지방으로, 친척 집으로. 나는 수아를 쫓았다.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렸다. 어딜까? 언니. 그냥 그 애가 떨었다. 돌아와. 아이 때문에 수아의 배가 불룩했다. 나는 데려왔다. 나. 내가 키울게. 왜? 복수의 완성. 그 아이를 통해 그들의 혈통을 내 것으로. 미친 계획. 하지만 논리적이었다. DNA 검사 후 양육권 신청. 민호 가족이 반대했지만 그들의 스캔들로 패배. 수아가 출산했다. 여아. 이름은 지수. 내가 지었다. 지은의 수아, 아이러니. 수아가 졌니? 아이 줘 했지만 법이 나를 따랐다. 내 무능력 증명됐어. 수아가 울며 떠났다. 무직,
빚더미. 거리에서 사는 삶. 민호는 회복 후 지방으로 갔다. 다시 시작할게. 이 마지막 말 나는 니저 했다. 이제 집은 조용했다. 나와 지수 둘만. 밤에 지수를 안고 범마가 지켜줄게 속삭였다. 하지만 꿈에서 그날이 반복됐다. 생일, 배신. 고조된 긴장 속 반전. 수아가 돌아왔다. 언니, 용서해. 도와줘, 무릎 꿇고. 왜? 오빠가 버렸어. 나 혼자야. 그녀의 눈에 진심이. 아니, 계산. 하지만 나는 흔들렸다. 한 번만 받아들였다. 함정. 수아가 지수를 데리고 도망칠 계획이었다. 수아의 귀환은 최종 함정이었다. 그 애가 지수의 기저귀를 갈며 섰니 우리 다시 가족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가 웃을 때 약해졌다. 민호로부터 연락 왔다. 지은아, 수아가 날 속였어. 아이는 내 거지만 내가 키워. 그는 포기했다. 술에 찌든 삶. 나는 수아를 시험했다. 집세 내 그 애가 아르바이트 시작했다. 카페, 낮은 임금. 언니 덕분하며 웃었다. 가짜 미소. 하지만 지수가 전마 부를 때 수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변화. 가능성. 그러나 배신의 끝은 예상치 못했다. 수아가 민호와 재회. 몰래. 내가 문 열었을 때 거실에서. 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언니, 이번엔 진짜 사랑이야. 민호가 지은아, 끝났어. 그 말에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총을 꺼냈다. 장난감. 아니, 경찰서에서 빌린. 위협용기라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발사 안 했다. 대신 경찰 불렀다. 불법 침입이 수아와 민호 끌려갔다. 수아가 언니, 괴물, 외쳤다. 맞다. 나는 됐다. 재판에서 그들은 감옥. 불법 동거, 아동 유기 시도. 지수는 내게 자유. 하지만 공허. 한강 다리에서 디게 끝 물었다. 바람이 답했다. 나는 지수를 안고 새 삶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과거는 상처로 남았지만 강함으로. 수년 후 수아가 편지 보냈다. 언니, 미안. 가풀게 감옥에서. 민호는 죽었다. 자살. 그 소식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 끝, 후회 시작. 하지만 후회 안 했다. 공정했다. 내 생일 선물, 자유. 이제 나는 웃는다. 지수와 함께. 배신의 교훈, 가족은 선택. 사랑은 조심. 끝.